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지훈 씨는 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네, 저는 지난달에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해요. 가영 씨는요? 저는 온라인 독서 동호회에서 활동해요.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도 하고 가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떤 모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일과에서는 모임과 모임 활동에 대해 공부해요. 모임과 모임 활동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문법, 으려면, 으면 되다, 안 되다, 으로부터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모임과 모임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요. 오늘은 어떤 어휘를 공부할까요? 오늘은 모임 어휘를 공부할 거예요. 모임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모임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동아리는 한국 전통 노래를 배우는 동아리예요. 동아리. 저는 노래 동아리 회원이에요. 매주 수요일에 동아리방에서 노래를 해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동창.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니 반갑네요. 요즘도 그 동창과 연락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동창회. 연말에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에서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요즘 일요일마다 스키 동호회 사람들과 스키를 타요. 동호회. 저는 동호회에서 스키를 배워요. 매주 동호회 모임에 나가요.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에게 송별회를 해줬어요. 송별회. 송별회 분위기가 너무 슬펐어요. 저는 송별회에서 울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은 모두 2명입니다. 신입. 신입 회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기숙사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환영회를 해주려고 해요. 환영회. 내일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요. 환영회에서 선배들과 인사해요. 우리는 동창회 회장으로 정우를 뽑았어요. 회장. 정우가 동창회 회장이 됐어요. 우리 모임 회장은 정우예요. 이제 어휘를 연습해 볼까요? 모임 활동을 나타내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모임 활동에 관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이 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입하다. 가영 씨가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새로 가입한 회원을 환영했어요. 내일 점심 식사는 각자 준비해서 오세요. 각자 가져온 음식을 가방에서 꺼냈어요. 회의를 하면서 각자 식사를 했어요. 기숙사 선생님이 게시판에 기숙사 규칙을 붙였어요.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학생들이 게시판을 봐요. 선생님께서 시험 일정을 공지해 주셨어요. 공지하다.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글에 입학 안내가 있어요. 신청서를 내기 전에 공지를 읽으세요. 2학년 그룹이 먼저 출발하면 우리 3학년 그룹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룹. 어느 그룹이 2학년입니까? 왼쪽에 앉은 학생들이 2학년 그룹입니다. 동아리 회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명단. 선수 명단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 축제 참가자 명단이에요. 축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토요일 10시까지 운동장에 모이세요. 모이다. 모두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 팀이 다 모이면 출발하세요. 보통 3월에 동아리 신입 회원을 모집해요. 모집하다.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회원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어요. 장을 보기 전에 사고 싶은 물건의 목록을 적었어요. 목록. 공부할 단어 목록을 만드세요. 이 책도 신청도서 목록에 넣어주세요. 동아리에 들어오고 싶은 분은 신청서에 이름과 연락처를 써주세요.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주까지 가입 신청서를 내세요. 우리 동아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요. 정기적. 넷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인 회의가 있어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 동호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활동. 저는 사진 동아리 활동이 재미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의 회비는 3만 원입니다. 회비. 여러분, 회비는 저한테 내세요. 회비는 제가 받을게요. 이제 같이 연습해 볼까요?
지금까지 모임과 모임 활동 어휘를 공부했어요. 모임과 모임 활동을 안내할 때 많이 사용해 보세요. 나타샤 씨는 보통 몇 시에 자요? 10시쯤 자요. 10시요? 생각보다 일찍 자네요. 네, 집에서 회사까지 좀 멀어서요.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영상을 잘 봤어요? 무슨 표현을 들었어요?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출근 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하고 싶어요. 그러면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출근 시간 전에 도착하려면 6시에 출발해야 돼요. 으려면은 앞에 오는 말이 뒤에 오는 행동을 할 의도나 의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명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명동에 가려고 해요. 그러면 몇 번 버스를 타고 가야 해요? 질문합니다. 명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지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으려면은 동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으려면을 써요. 동사의 다 앞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려면을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명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이 문법은 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을 질문할 때 자주 사용해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이렇게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표현할 때는 지 않으려면을 사용해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명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명동에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7시에 일어나야 해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여보세요? 호안 씨, 무슨 일이에요? 사비나 씨, 오늘 숙제를 못 들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아, 내일 발표할 내용을 쓰는 거예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그래요? 알겠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영상 잘 봤어요? 어떤 표현을 들었어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말할까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으면 되다는 암말의 조건이나 상태만 갖추어지면 문제가 없거나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돼요? 쓰레기는 저쪽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시면 됩니다.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야 돼요? 네, 저쪽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면 괜찮습니다. 쓰레기는 저쪽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시면 됩니다. 으면 안 되다는 암말의 조건이나 상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사용해요. 예문을 볼까요?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시간에 늦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안 돼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도서관은 책을 읽는 장소예요. 도서관에서 떠드는 거 괜찮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으면 되다, 으면 안 되다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으면 되다, 으면 안 되다를 써요. 동사, 형용사의 다 앞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면 되다, 면 안 되다를 써요. 명사는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 이면 되다, 이면 안 되다를 써요. 받침이 없으면 면 되다, 면 안 되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다.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약속 시간에 늦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오늘의 표현이에요. 숙제는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해서 많이 사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어요. 이제 배운 어휘와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공부해 봅시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모임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해 봅시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어휘와 문법 모두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해봐요. 요즘 주말마다 스키. 같이 해요. 동호회 사람들과 스키를 타요. 잘했어요. 우리 동아리는 3월에 신입 회원을 모집해요. 좋아요. 3.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이 필요해요.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여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쓰면 돼요. 잘했어요. 신입 회원 환영회에 대한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대화를 들을 거예요. 동아리에 신입 회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환영회에서 무엇을 해요? 환영회를 어디에서 해요? 환영회 준비를 위해 두 사람은 무엇을 할 거예요?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환영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모두 잘 골랐어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회원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영회에서는 무엇을 해요? 네, 맞아요. 서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할 거예요. 또 무엇을 해요? 같이 밥을 먹을 거예요.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요? 네, 맞아요. 각자 가지고 와요. 답은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문제를 잘 풀었어요? 신입 회원 환영회는 어디에서 해요? 잘 못 들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세요. 모두가 함께 모이려면 장소가 커야 돼요. 그럼 동아리 방이 좋겠네요. 어떤 장소가 환영회 장소로 좋아요? 네, 많은 사람이 모이려면 커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할 거예요? 네, 모임은 동아리 방에서 할 거예요. 동아리 방. 환영회 준비를 하려면 두 사람이 모두 바쁘겠어요. 앞으로 여자는 무엇을 할까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봅시다. 그럼 공지는 제가 할게요.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워볼게요. 잘 들었어요? 여자는 무엇을 할 거예요? 네, 공지를 할 거예요. 어떻게 공지를 할 거예요? 맞아요.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답은 2번. 회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입니다. 잘했어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이번 신입회원 환영회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모두가 함께 모이려면 장소가 커야 돼요.
모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지요? 자신이 가입한 모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가입한 모임 소개와 모임 가입을 권유하는 말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나타샤 씨와 쯔엉 씨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은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네,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가입한 모임 가입을 권유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제가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볼래요? 이렇게 모임의 종류와 모임 시간 등을 이야기해서 가입 권유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 문장씩 따라 읽어볼까요? 한 문장씩 잘 듣고 따라하세요. 찌영 씨, 주말에 주로 뭐 해요? 아, 저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그래요? 혹시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요. 정말 재밌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볼래요? 와, 재미있겠네요. 저는 한국 음식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모임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준비물은 따로 없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임 장소로 오면 돼요. 이번에는 앞의 대화를 잘 기억하면서 모임의 종류를 바꿔 말하기 연습을 해봅시다. 쯔엉 씨, 주말에 주로 뭐 해요? 저요? 그냥 집에서 쉬어요. 사진 찍다. 같이 해요. 그래요? 혹시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잘 찍지는 못하다. 네. 좋아하지만 잘 찍지는 못해요. 왜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멋있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다. 주말마다 같이 해요. 친구들과 함께 멋있는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관심 있으면 한번 와볼래요? 사람들과 함께 찍으러 다니다. 같이 해요. 와, 재미있겠네요. 저는 사람들과 함께 찍으러 다녀본 적이 없어요. 모임에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해요? 사진기가 필요하다.
사진기를 가지고 공지된 장소로 오다. 사진기가 필요해요. 같이 해요. 사진기를 가지고 공지된 장소로 오면 돼요. 잘했어요. 지금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어요. 완성된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입한 모임에 대해 말해보세요.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할까요? 먼저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슨 모임에 나가요? 무엇을 하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특별한 준비물이 있어요? 내용을 완성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모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호회 모임을 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부 모임을 해요? 오늘은 모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쓴 글을 읽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 활동을 해요? 모임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 글을 왜 썼을까요? 보통 글을 쓰는 이유는 앞부분에 써요.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한 회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을 왜 썼어요? 네, 맞아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글을 썼어요. 정답은? 네, 3번이에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 사람은 표를 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팬 미팅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데 한 회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회원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티켓이 있지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께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원님에게 받은 티켓으로 저는 팬미팅에 갈 것입니다.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티켓이 있는데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고 싶다고 했어요. 정답은 네, 4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티켓을 선물 받아서. 글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팬 미팅에 가려면 표를 미리 사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팬미팅 소식을 늦게 알아서 표를 사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팬클럽 인터넷 게시판에 썼어요. 두 번째 그림이 맨 처음에 와요. 그 글을 읽은 한 회원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에 올 그림은 메시지를 읽고 있는 그림이에요. 글 쓴 사람은 그 글을 읽고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기쁠 때 표정이 어때요? 네, 첫 번째 그림처럼 웃을 것 같아요. 정답 2번, 3번, 1번 순서예요. 이제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여러분,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후안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샤오위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으로부터는 앞말이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출발점이 되거나 그것이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예문을 더 볼까요? 언니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언니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으로부터는 명사 뒤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의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으로부터를 써요.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로부터를 써요. 이 문법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문을 보세요. 언니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언니로부터 받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언니가 보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에서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전이에요. 예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언니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운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모임을 안내하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오늘은 같은 동아리나 동호회 사람들에게 모임을 안내하는 글을 쓸 거예요. 모임을 안내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꼭 필요한 내용은 뭘까요?
다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마라톤 동호회 회원님들께 이 글을 누구에게 보내는지 받는 사람을 썼어요. 안녕하세요. 회장 김대한입니다. 인사를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모임 장소는 세종빌딩 1층에 있는 한아름 식당입니다. 모임 시간과 장소도 썼어요. 이번 모임에 참여하시려면 답장을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을 썼어요. 회비는 2만 원입니다. 그날 저에게 직접 주시면 됩니다. 네, 모임에 올 때 준비해야 할 회비 2만 원을 썼네요. 그럼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끝을 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모임에서 회원들을 꼭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려면 네, 이렇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이 쓴 글과 비교해 보세요. 등산 동아리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회장 이만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등산을 하려고 합니다. 모임 장소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6번 출구 앞입니다. 직접 등산 장소로 오시려면 9시까지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 와서 연락해 주세요. 회비는 15,000원입니다. 그날 저에게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럼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활동하는 모임의 회원들에게 다음 모임을 안내하는 글을 써보세요. 모임의 이름이 뭐예요? 언제 모임을 해요? 모여서 무엇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 모여요? 모임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준비물이 있어요? 필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써보세요. 영상을 보면서 일과에서 우리가 배운 표현과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지훈 씨는 하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네, 저는 지난달에 축구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해요. 가영 씨는요? 저는 온라인 독서 동호회에서 활동해요.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도 하고 가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해요. 모두 재미있게 공부하셨죠? 1과에서는 모임에 대해 공부했어요. 중급 1의 첫 시간 어떠셨어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그날 공부한 내용은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꼭 연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